자, 이번에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재노 평가 문제집으로 이제 124쪽이에요. 우리가 이번 기말 시험 범위 중에서 아마 정확한 발음과 표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암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일단은 이 발음을 우리가 배울 건데, 쌤이 수업 중에도 많이 말하지만, 여러분의 발음을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뒤에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거 따져가면서 그냥 발음을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발음을 생각보다 못해요. 쌤도 못하고, 이제 우리가 쓰는 발음하고 실제 발음이랑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음을 믿지 말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124쪽 아래를 보면 단어의 표기 원리가 나와요. 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래서 이게 한글 맞춤법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 맞죠? 한글 맞춤법 1항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 말을 적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건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야. 그래서 발음과 표기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발음과 표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뭐 씨름이라면 우리는 씨름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쵸? 그러면 발음과 표기가 똑같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린 뭐라 한다고? 소리 난 대로 적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건 발음과 표기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읽다. 이것도 읽다라 발음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럼 읽다입니다. 읽다. 자, 읽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발음은 읽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뭐, 다 읽는, 읽고 네, 이렇게 적어보고 발음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 읽다가 되고요. 읽는이 되고요. 그다음에 읽고가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발음대로 적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같은 이 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기가 서로 다 다르게 되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어때죠?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익이라는 실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의 원래 형태를 뭐 하겠다? 밝혀 적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형태를 밝혀 적는다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어법에 맞게 적는다 혹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말들도 형태를 밝혀 적는다랑 같은 말이란 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어를 적는 방식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 있고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방식이 있다는 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건 발음과 표기가 같다는 의미고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건 발음과 표기가 다르다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발음이 나와요. 표준 발음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받들여 정한다. 근데 국어 역사와 규칙을 고려해 정한다. 그러니까 실제 발음도 고려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그 역사도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시로 뭐 김밥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김밥을 여러분 어떻게 발음해? 김밥을 김밥이라고 발음하겠지. 근데 옛날에는 어떤 발음만 표준 발음이었냐면 김밥만 표준 발음이었어요. 김밥만. 근데 사람들이 누가 김밥이라고 하냐고 김밥 이렇게 말라지. 그러니까 우리 실제 발음을 따라서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거야. 이 김밥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발음을 고려하고 또 국어의 역사를 고려하기도 한다는 거, 둘 다 고려한다는 거. 살짝만 알아두시고 사실 중요한 거는 그래, 이제부터죠. 이제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숙지를 해둬야 되는데 첫 번째 헛받침의 발음이라 나와요. 이런 헛받침이라는 건 받침의 자음 하나 있는 거, 뭐 꽃, 아니면 앞, 아니면 부엌 이런 걸 우리는 헛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말의 음절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발음되는 자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절의 끝.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음이 없을 때 이제 이 자음이 끝에서 발음될 때 혹은 자음 앞에서 발음된다는 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는 치읓이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발음돼요? 꽃에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쵸? 꽃해가 되죠. 이건 예시로 적절하지 않고 다른 경우에 부엌에
부어. 이거는 우리가 부어케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부어케. 그래서 이 키읔이 이렇게 넘어가서 발음된단 말이야. 근데 자음 앞에 있다는 건 부어, 부어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키읔은 지금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받침 자리에서 발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받침이 받침 자리에서 발음될 때, 그, 이렇게 발음될 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을,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의 자음만 음절이 끝소리, 그러니까 받침에서 발음되고 그 밖의 자음은 바뀌어서 발음된대요. 이걸 우린 뭐라 하냐면 음절이 보통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에는 끝소리에서 받침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을 보통은 이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말라죠. 그럼 가느다란 물방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 받침 자리에서 끝소리에서 어떻게 발음된다 우리가 보면은 자 가느다란 물방까지는 그대로 발음이 돼. 근데 우리가 옷과 같은 경우에는 옷 우리가 옷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음해? 옷 이렇게 발음하죠. 이렇게 닫힌 소리로 옷 디귿 받침이 나게 돼요. 디귿 발음이 나게 돼. 시옷은 디귿으로 변하고 이응은 그대로 발음되고 지읒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귿 역시 디귿으로 발음되고 치읒도 디귿 치읒 디귿 그 다음에 키읒은요 키읒 부억 부억이라고 하면은 부억이라고 발음되죠. 그럼 키읔은 기역으로 발음되고 티읕은 어떻게 발음돼요? 우리가 팟이라면 팟 이렇게 닫힌 소리 나죠? 네, 디귿. 네, 피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나? 뭐 앞이라면 앞 우리 앞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앞 이렇게 비읍 발음이 나게 되고 히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 히읗이 있죠. 히읗이라고 하면 어떻게 발음돼요? 히응이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좀 주의해. 히응이 아니라 뭐라 발음된다? 히읗이라고 발음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물방울 이 7가지 자음 이외에는 다른 자음들은 받침 소리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 근데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뭘로 바뀌어? 지금 기역 아니면 디귿 아니면 비읍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역, 디귿, 비읍을 뭐라 하는 거야? 대표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만약 대표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정리. 우리나라 받침에서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받침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7가지밖에 없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거 보통 우리가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우게 되죠. 근데 가느다란 물방울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로 바뀐다고? 기억 아니면 디귿 아니면 비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을 우린 뭐라 한다고요? 대표음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뭐 대표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렇게 나와도 맞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조금 주의할 게 히읗. 히읗은 히응이 아니라 뭐라고요? 히읗이에요. 디귿 발음이 나는 거예요. 조금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밑에 쌤이 이제 자음의 이름을 써놨는데 여기 단원에서 이제 자음의 이름도 꽤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자음의 이름은 뭐 유치원 때 배우지 않나? 쌤도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 근데 아직도 이제 자음의 이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냥 중2 시기나 됐으면 우리가 이제 자음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겠죠? 네, 딱 써놨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우리가 14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모르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이걸 뭐 통째로 외우지 마시고 우리 자음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어떤 규칙이 있냐면 우리가 자음이 먼저 추성이 오고 이가 오고 그 다음에 의의 받침으로 자음이 한 번 더 오는 이런 이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키읔이라고 하면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키, 으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아니면 히읗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의 이름은 이 규칙을 따른다는 거. 근데 예외가 딱 3가지 있어요. 예외 딱 3가지 뭐 있냐면 기역하고 디귿하고 시옷이 있어요. 기역, 디귿, 시옷 이 3가지만 약간 이름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따로 기억할게요. 기역, 디귿, 시옷. 나머지는 우리가 이 형태를 따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그래서 여기부터 진짜 조금 어려운데 뒤에 오는 말에 따른 헛받침의 발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건 이 헛받침이라는 게 이제 받침에서 발음되어야 할 때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받침자리에서 발음될 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뒤에 모음이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했죠. 받침이. 뒤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응은 자음이가 아닐까 얘들아? 여기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에요. 왜 자음이 아닐까? 우리가 자음이란 거는 소리야, 소리. 나중에 뵐 의문이란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유라고 쓰건 아이유라고 쓰건 발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발음이 안 바뀌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응은 발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는 이응은 발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음이다 아니다? 얘는 자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자음 이응은 이렇게 받침해 오는 이응을 우리는 자음이라는 거고 이렇게 초성 자리에 오는 이응은 자음이다 아니다? 자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표시냐? 여기 그냥 자리 있어요, 빈자리 있어요 이런 표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받침 자리에 자음이 있을 때는 발음할 때 이 자음이 여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 같은 거를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왜? 여기 있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고 모음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이로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모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결국 초성 자리에 이응으로 시작할 때 그러니까 빈 공간 표시로 시작할 때 모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이걸 뒤로 넘겨서 꽃이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의 발음을 이렇게 발음된다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려요. 왜? 받침의 자음이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모음으로 시작하면서의 뜻을 알았다고 해보고, 자,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와 실적인 의미가 있을 때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옛날이 아니고, 그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개념을 아는 친구라면 조금 편할 텐데, 우리가 이 실적인 의미가 없다는 건 결국 형식 형태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 어미, 접사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나머지 것들, 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데, 자, 쌤은 여러분 조사, 어미, 접사 이런 개념을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자, 실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꽃이란 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의미를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꽃이 영어로 뭐야? 플라워요. 예,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너네한테, 야, 여기서 이가 뜻이 뭐야? 하면, 어, 영어로 뭔데? 하면, 막 이럴 거잖아. 그치? 우리는 이의 의미를 너는 자세히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뭔가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러면 이게 실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까까, 옷에, 옷 쫓아 이런 것들 여기서 아 같은 거 여러분이 다 의미를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실적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럼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는 우리가 받침이 어떻게 넘어가냐? 제 소리값으로 뒤음절이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대요. 제 소리값이라는 거는 발음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발음 그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 다시 우리가 오시.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발음나요? 오시라고 발음이 되죠. 왜? 자, 이라는 건 실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옷이란 친구가 지금 시옷 받침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시옷을 어디에 넘기고 싶어. 뒤로 넘기고 싶은데 이 이라는 애는 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 실적 의미가 없다며, 그치? 그러면 옷이 마음대로 시옷을 넘겨도 돼, 안 돼? 돼요. 왜? 얘는 싸움이 없어. 얘는 힘이 없는 약간 싸움을 못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시옷을 마음대로 넘겨도 되는 거야.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옷이라고 되는 거야. 물론 싸움을 못한 친구한테 이렇게 막 넘기는 건 현실에서는 안 되죠. 근데 국어에서는 된다는 거. 이렇게 시옷을 막 넘기면 이제 옷이라고 발음된다는 거야. 근데 다음에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되냐?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산이라고 하면 오산?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 오산이라고 발음을 하죠. 왜? 이 안이란 거는 여러분 생각해 실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 안? 안이 영어로 뭐야? 뭐 in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이라는 건 실제로는 의미가 있어. 그럼 옷이란 친구가 이 시옷이 무거워서 넘기고 싶은데, 약간 넘길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란 애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야. 실적인 의미가 있는 친구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옷을 잘 포장해서 줘야 돼요. 그럼 뭘로 포장해서 줘야 돼요? 끝소리 규칙으로 포장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옷은 아까 뭐라고 발음됐어요? 받침에서 옷, 디귿으로 발음됐죠? 그럼 디귿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오, 단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대표음이 아까 뭐였죠? 우리가 끝소리 규칙에서 가는다는 물방울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기억 아님 디귿 아님 비읍으로 발음된다며. 그 기억 디귿 비읍을 우리 뭐라 하기로 했어? 대표음으로 하기로 했죠? 네, 대표음으로 바꾸어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음을 시작하면서 실적인 의미가 없을 때는 실적인 의미가 없다는 건 싸움을 못하는 친구니까 우리가 그냥 바로 넘겨도 돼. 바로 넘기는 우리 뭐라고 표현한 거야? 발음 그대로 제 소리값으로 넘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실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는 싸움을 좀 잘하는 친구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포장해서 줘야 된다고. 뭘로 포장해서 줘야 돼? 이제 끝소리 규칙으로 대표음으로 예쁘게 바꿔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음으로 바꿔서 5단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 수 있고 중요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 허두숨이란 예시가 있어요. 허두숨. 허두숨.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발음 어떻게 해? 허두숨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보면 똑같은 시옷인데 여기 시옷은 그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 시옷은 여기 시옷 미안해. 앞에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어서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 시옷은 그대로 넘어가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떤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 거냐? 우리가 헛웃음을 헛, 웃, 이렇게 쪼개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웃이라는 거는 실적인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봐봐 얘들아, 우리가 먹다라고 하면 먹과 다로 쪼갰을 때 어디에 실적인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먹에 있어요. 야, 너 밥 먹? 하면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잖아. 뭐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야, 너 밥 먹? 하면 먹에 eat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다에 eat라는 의미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먹다라고 하면은 우리 먹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웃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의미가 있겠어? 당연히 웃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웃이란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예요. 실적인 의미가 있는 친구. 그러니까 이 헛이란 친구가 시옷을 맘대로 넘길 수 있어 없어? 맘대로 넘길 수 없어. 그러니까 뭘로 포장해서 준다고? 끝쓰기 규칙으로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허두 이렇게 디귿으로 변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과 같은 친구는 이런 웃음에서 이제 우시 실적인 의미 가지고 있어. 의미 가지고 있어. 우시 가지고 있다 했죠. 음은 의미가 뭔데? 우리가 얘의 의미를 말할 수 없죠. 그럼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는 싸움을 잘해 못해. 얘는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시옷이 맘대로 넘어갈 수가 있다. 맘대로 넘겨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서 발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두슴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가 실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반드시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발음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겹받침의 발음, 이런 겹받침은 뭘까요? 겹받침. 겹받침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자음이 받침에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비읍시옷 같은 거. 아니면 뭐, 여털, 이런 거. 이런 리을 비읍, 비읍시옷 같은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겹받침은 우리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그러니까 끝소리일 때, 헛받침이랑 마찬가지로 끝소리일 때는 우리가 둘 다 발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하나만 발음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딱 이렇게 발음해요? 아니, 우리는 뭐라 발음해? 탁이라 발음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겹받침이 끝소리에서 발음돼야 될 때는 몇 개만 발음한다고? 하나만 발음해. 앞에 거 발음하든지 뒤에 거 발음하든지 둘 중 하나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겹받침의 발음이 어떻게 되냐? 야, 어디 써놨지? 미안해. 어디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써놨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이게 겹받침에서 이제 앞에 게 발음되는지 뒤에 게 발음되는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기억 시옷 같은 경우 보면은 목, 이거는 우리가 못이라요. 목이라요. 목이라 하죠. 그래서 앞에 게 발음되고
뭐 안따 같은 경우에는 안따, 아따가 아니라 안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거, 아니 앞에 거 역시 앞에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넓다. 우리 넓다가 아니라 넓다라 하죠? 그러니까 앞에 거. 근데 리을 시옷 받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을 시옷 받침을 끝나는 게 우리 국어에서 3개였나 4개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리을 시옷으로 끝나는 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외골. 이건 외골이 아니라 외골이라고 발음합니다. 리을 발음이 나요, 여러분. 외골. 리을 티읕 같은 경우에는 뭐 할다. 근데 핫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리을이 발음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읍 시옷 같은 경우에는 갑. 이거는 어떻게 발음돼요? 이제 갑. 우리가 비읍 발음이 나죠? 네, 비읍 역시 앞에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은 그냥 뭐 앞에 게 발음됐다. 이거는 약간 자음 축약이 일어나서 뭐 안타 하면은 안타 이렇게 발음하는데 어쨌든 이제 앞에 게 받침이 남아있죠? 그래서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리을, 히읗도 역시 뭐 알타, 뭐 알타. 그래서 뭐 이게 남아있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앞에 게 발음됐다는 거. 자, 그럼 뒤에 걸 발음하는 게 뭐가 있냐? 릴 기억, 그리고 릴 비음, 릴 피읍이 있대요. 릴 기억을 보면은 닭 이라고 하면 우린 달이라 안 하죠? 뭐라 해요? 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뒤에 거 발음돼. 그다음에 릴 밈이라 한다면 이거는 근데 사실 이 3을 이 사람들이 자 이약물고 3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3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릴 핍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릴 핍은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근데 이거를 발음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만 발음한다 했지? 그럼 피읍을 먼저 발음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피읍은 아까 배웠듯이 가운데란 물방울이 들어가 안 들어가? 끝소리 규칙 중에 끝소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피읍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비읍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 발음은 이제 비읍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귀 있게 발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겹받침의 발음 중에서 이렇게 형광펜 표시가 되는 게 있죠. 이거는 조금 중요해서 이제 여러분 특히 조금 더 봐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다시 어쨌든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겹받침은 이제 끝소리, 받침에서 발음될 때는 하나만 발음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근데 여기도 역시 이런 게 있죠.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적인 의미가 없을 때와 시적인 의미가 있을 때로 또 나뉘게 된대요. 그럼 역시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지 알면 되겠죠. 자, 느낌 비슷하게 가면 돼요. 우리가 흘글이라고 해봅시다. 흘글. 자, 이거는 우리가 흙과 을로 뭐 나눠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흙과 을로 나눴을 때 이제 을이란 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을이란 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이 의미를 말을 할 수가 없으면 끝이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의미를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냐? 뒤에 거를 그대로 옮겨줍니다. 뒤에 거를 그대로 옮겨줘요. 그래서 그냥 이 을이라는 애가도 실제로 의미가 없으니까 싸움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흑이라는 친구가 아, 2개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야, 너 가져. 하나 가져. 라고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흘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흘글. 그러니까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적인 의미가 없는 것일 경우에는 우리가 겹받침 중 뒤에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넘겨서 그대로 발음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 흑간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쵸? 우리가 이 안이란 친구는 실적인 의미가 아까도 있다고 말했죠. 우리가 뭐 속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럴 경우에는 하나를 없애줘야 돼. 리을 기억 중에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되니까 리을을 없애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흑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겹받침 같은 경우도 역시 뒤에가 모음을 시작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때와 아닌 것일 때 이렇게 발음이 달라진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는 앞에 것은 앞음절에서 앞음절이라는 게 앞에 글자에서 발음된다는 거죠. 리을 기억이라면 리을은 앞에 있는 거는 이 흐의 받침에서 이렇게 흐를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야. 근데 뒤에 것은 뒤음절의 첫수를 옮겨 발음한다. 이 리을 기억 중에 뒤에 있는 게 기억이니까 기억은 어떻게 한다? 이제 을자리에 넘겨서 흙을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가 실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겹받침 하나만 뒤음절에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한다. 근데 우리는 겹받침 중에 원래 하나만 발음했죠? 리을 기억 중에는 우리가 원래 기억을 발음해. 그럼 리을은 없애주고요. 기억만 이렇게 넘겨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흐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시들을 보고 조금 익숙해지세요. 이거 발음 찾는 거. 그래서 이거 실제 발음과 많이 다르다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닭이 우리가 누가 닭이라 합니다. 닭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실제 발음과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발음을 믿지 말고 그냥 이래서 이렇게 발음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풀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의 모음 발음 이렇게 나와요. 자, 단어의 모음 발음은 이제 자음 발음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모음 의와 모음 여와 모음 예를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음 의의 발음입니다. 자, 모음 의의 발음 보면 첫 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소리가 자음이란 건 뭐야? 초성의 자음이 당연히 온다는 거죠. 그쵸? 초성의 자음이 오는 음절의 글자에 의가 올 때는 이걸 뭐라 발음한대? 히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거를 우리가 흐이, 흐이 이렇게 발음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틀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라 발음해야 한다? 이로 발음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 희망.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희망.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닐리리아라고 했을 때 닐리리아.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발음되는 거야? 닐리리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가 안 된다고 얘들아? 만약에 이걸 발음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리다고 했어. 왜? 첫 소리가 자음인 글자에 의는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된다고요? 이로만 발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된다. 민주주의 이 말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까? 여러분은 막 살면서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읽는 사람 본 적 있을까? 본 적이 없죠. 그쵸? 그래서 원래 진짜 엄밀히 따지면 원칙은 그냥 민주주의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발음을 안 하잖아. 우리가 의를 연달아 발음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 그래서 좀 쉽게 발음하려 하잖아.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할까? 민주주의의 이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발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단어 안에 의라는 건 뭐로도 발음할 수 있다는 거야?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는 첫 소리가 자음일 때 무조건 이로 발음한다는 건데 이거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했죠? 이거 이응은 자음이 아니라 했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 그래서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 같은 경우에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면 허용해.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죠. 단어의 첫 음절, 단어 첫 글자 이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첫 글자는 우리가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될까? 의로만 발음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막 이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 봤어요? 아니, 여러분 못 봤잖아. 왜? 우리가 의자를 이자, 뭐 의사를 이사라고 하면은 단어의 뜻을 판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어 첫 음절의 의는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돼? 의로 발음해야 돼. 근데 나머지 뭐 두 번째 글자든 세 번째 글자든에서는 의는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데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데 왜? 조사 의는 이 의는 앞에 있는 의랑 다른 의잖아. 그치? 여기 민주주의의 의는 이 민주주의라는 한 단어 안에 포함된 의인데 이 조사 의는 서로 다른 단어잖아. 앞에 의와는 다른 단어잖아. 그치? 이런 조사잖아. 조사. 그러면 조사도 이라고 발음하면 사람들이 이 단어 안에 있는 의와 조사 의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사 의는 뭐로 발음함을 허용하게 해준 거야? 애로 발음하기를 허용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이렇게 읽어도 맞고 아니면 좀 더 쉽게 어떻게 읽어도 된다는 거야? 민주주의의 의의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발음은 여러분 조금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예시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의 발음이 나오는데 여의 발음은 쉽습니다. 여는 당연히 여로 발음해. 단 세 가지만 제외하고 뭐 저조처만 제외하고 자 여기 보면 저조처는 뭐라 발음한대? 저조처로 발음해. 그럼 만약에 야 꺼져 라는 걸 야 꺼져 라고 말하면 맞다는 거야 틀린다는 거야? 이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발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여들은 다 뭐 여로 발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수려하다. 수려. 이것도 러라 안 하고 려라고 해야 돼, 당연히. 근데 저조처는 그냥 뭐라고? 저조처는 저조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조처는 저조처, 저조처는 저조처.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발음이 나오는데, 얘 발음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에로도 발음한다. 에로도 발음하는 거는 얘도 가능하고, 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기라고 할 때, 이거의 발음이 몇 가지 있는 거야? 두 가지 있는 거야. 어떻게? 계산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다만 우리가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레는 무조건 뭐라 발음한다? 레로 발음한다. 자, 여러분 살면서 야, 너 정말 애절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우리 다 뭐라 해? 예절.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는 애로도 발음을 허용한다는 건 얘와 애 둘 다 된다는 뜻이지만 얘 레는 무조건 뭐라 발음한다고? 얘 레로 발음한다는 거야. 아까 저조처는 저조처처럼 발음이 어렵다. 저조처는 저조처인 것처럼 얘 레는 무조건 뭐라 발음해야 된다? 얘 레로 발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 오른쪽 쪽으로 나오겠죠? 뭐 이런 문제 푸실 때 이런 표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장음 표시라는 건데 나중에 중3 때 배우실 거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희망 뭐 이거 맞죠? 쪄서 이거 맞아요? 원래 저조처는 뭐라고? 저조처 여가 오면 안 되죠? 그럼 다음 몇 번? 뭐 2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기 위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표기를 잘해야 되고 발음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 조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쌤이 아까 처음 부분에 말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것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직접 찾아보면 되지. 창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돼 창문 이렇게 발음될 거잖아. 그치? 그럼 발음과 표기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쵸? 연필 깎기. 우리 연필 깎기는 어떻게 발음돼? 연필 까. 자, 쌍기역이 받침이 나오면 안 되죠?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럼 발음과 표기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쵸? 그럼 이거는 소리대로 적은 게 아니라 뭐 형태를 밝혀 적었구나. 자, 칠판은 어떻게 돼? 칠판. 그럼 이건 소리와 표기가 같죠? 그쵸? 소리대로 적은 거구나. 책꽂이는 어떻게 돼? 꼬지. 자, 그럼 이건 다르죠? 그쵸? 그럼 이 형태를 밝혀 적었구나. 가위. 이건 똑같죠? 그러면 소리대로 적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했어요. 소리대로 적었다는 건 발음과 표기가 똑같다는 뜻이고, 우리가 어법에 맞게 혹은 뭐 형태를 밝혀 적었다는 건 이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지금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고1 돼서도 되게 중요하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뭐 맞춤법 얘기하는데 뭐이 정도 맞춤법은 틀리면 제가 반성을 하자. 우리가 설거이가 아니고 설거지. 조은이 아니라 조은. 놓고 아니라 놓고 떡볶이는 은근히 애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도 같고 떡볶이가 아니고 떡볶이죠. 떡볶이, 떡볶이가 맞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런 거 틀리면 쌤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안 나와서 빠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뭐 이거 우리가 아까 끝소리 규칙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절이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가느다란 물방울밖에 없다. 나머지 것들은 뭘로 바뀐다? 기억 아니면 디귿 아니면 비읍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이게 아까 봤던 거예요. 자, 가느다란 물방울은 끝소리에서 그대로 발음 나고요. 근데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게 약간 문제라고 했죠. 이게 넘어가야 되잖아. 끝소리 자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구잡이로 넘길 수가 없어. 왜? 실적인 의미가 있는 말은 힘이 센 친구니까 그러니까 끝슬기식으로 잘 포장해서 넘어간다 했고요. 근데 실적인 의미가 없는 말은 약간 싸움을 못하는 친구야. 그냥 그대로 막 넘겨도 돼. 그래서 옷이 이렇게 발음된다고 했죠. 아,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써놓은 거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발음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받아줄게, 받아줄게, 빠따줄게, 받아줄게, 너기 히읗은 빠따줄게. 이게 뭐냐? 자,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발음된다 했어, 우리가? 읽다라고 발음된다 했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익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쌍자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쌍자음이 되는 걸까? 뭐 된소리라고도 하죠. 된소리가 되는 걸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보통의 친구들은 잘 헷갈리지는 않아 하지만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딱 이게 규칙이 있어요. 된소리가 되는 규칙이 뭐냐면 바다 쪽개와 바다 쪽개가 만나면 빠따 쪽개가 돼요. 이 바다 쪽개가 뭐냐면 비읍, 디귿, 시옷, 짓, 기역과 비읍, 디귿, 시옷, 짓, 기역이 만나면 쌍비읍,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쌍기역이 된다는 게 바다 쪽에 빠따 쪽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기역과 디귿이 만났잖아요. 그쵸? 기역과 디귿이 만났어. 바다 쪽에 개와 바다 쪽에 다가 만났어. 그쵸?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뭐가 된다고요? 된소리가 돼서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 우리가 국밥이라면 우리가 바다 쪽에 개와 바다 쪽에 바가 만났잖아. 그럼 뒤에 있는 게 뭐가 된다고? 이 쌍자음 된소리가 돼서 국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쪽에다 이 히읗은 뭐냐? 파타초케 이렇게 적어놨는데 쌤이 아까 겹받침 말할 때뭐 알타 이거를 알타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바다 쪽에와 히읗이 만나면 얘네가 합체를 해요. 합체를 해서 더 강한 소리가 돼요. 어떻게? 파, 타, 초, 캐가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합체하는 거야. 히읗과 디귿이 합체하면 뭐가 된다고? 티읕이 된다고. 국화도 보면 기역 받아주기의 개와 히읗이 합체를 하잖아.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캐, 콰가 된다는 국화, 콰입니다. 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받아주기와 히읗이 만나면 파타, 초, 캐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과서에 없고 뭐 이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과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겹받침의 발음은 아까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겹받침 발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광펜 친 것 중에 우리가 릴 비읍과 릴 기억이 있었죠. 이 두 개는 우리가 조금 잘 알아둬야 돼, 얘들아. 자, 릴 비읍부터 릴 비읍은 기본적으로 어떤 발음이 난다고? 네, 리을 발음이 나게 돼요. 리을 발음이. 네, 리을 발음이 기본적으로 나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우리가 아까 넓다는 넓다라고 했잖아. 리을 비음은 원래 리을로 발음돼. 근데 우리가 밥다는 밥다예요. 발다가 아니고 밥다예요. 그럼 왜일까? 쌤도 이유는 몰라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정해졌어. 밥다는 뭐라고? 밥다. 이거 발다. 만약에 이걸 뭐 밝다라고 적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이건 무조건 뭐라 적어야 된다고 우리는 뭐라 발음해야 된다고? 밥다라고 발음해야 돼요. 여기서 릴비비 뭐가 발음되는 거야? 비읍이 발음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예외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넙죽하다, 넙둥굴다, 넙적다리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널쭉하다라고 하면 틀려요. 넙죽하다, 넙둥굴다, 넙적다리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만 적었는데 이 네 가지 예외는 좀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릴 비읍은 원래 리을 발음이 나는 게 맞아. 근데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 네 가지 적어드렸어요. 밥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죽다리. 이건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릴 기억. 자, 릴 기억은 원래 뭘로 발음된다고? 기억으로 발음된다 했어요. 그래서 막다는 막다. 이거 말다 아니에요. 막다예요, 막다. 그다음에 닭은 닭. 릴 기억은 원래 기억으로 발음되는데 우리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써놨는데 용언의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할 때 어간 받침 릴 기억은 릴로 발음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쌤한테 수업 듣는 친구는 이제는 용언이 뭔지 알 거라고 믿고 싶어요. 용언이란 건 동사, 형용사를 말하죠. 그래서 대충 다로 끝나는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먹다라고 하면은 먹다를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쓸 수 있어? 먹고, 먹자,
뭐 먹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활용이라 하거든? 근데 이런 걸 형태가 변하는 걸 활용이라 하는데 이 먹과 나머지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그러면 이 먹 부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먹 부분은 변하지 않죠?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 하고요. 다고 자, 딴 거 바꾸자. 씨. 미안해요.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라로 바꿀게요. 자, 다고, 자, 어라. 이런 거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우리는 미라고 합니다. 쌤이 아까 이 먹다에서 먹의 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 게 이제 용언의 어가는 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용언의 어미가 뭘로 시작할 때? 기억으로 시작할 때 이 고 같은 경우겠죠? 그때 어가 릴 기억, 어감 받침의 릴 기억은 뭘로 발음된다? 기억으로 발음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고라는 게 우리가 막다. 이게 활용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미가 다해서 고로 바뀐 거잖아. 이때 어미가 뭘로 시작하고 있어? 기억으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릴 기억 받침을 뭐로 발음한다고? 릴로 발음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맞고라고 발음하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발음하게 되는 거야? 맑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는 막다인데 맑고는 맑고 그래서 원래 이게 다 맞아. 릴 기억은 원래 기억으로 발음한 게 맞는데 용언에서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할 때 어간의 받침 이 릴 기억은 뭘로 발음해야 된다고? 릴로 발음해야 된다고. 이건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쓰면 이것도 기억 뒤에가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달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걸까? 아니죠. 왜? 이건 용언이 아니야? 이건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릴 기억이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바른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 말하는 거야? 용언, 동사용사 다로 끝나는 것들 거기서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해당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겹받침의 발음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쌤이 앞에서 설명한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의의 발음, 여와 예의 발음 다 했었죠? 자, 근데 우리 여기 보면 논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의의 발음은 아까 말했으니까 뭐 이게 다 맞는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쌤, 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는 이로 발음해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이거 논의에 이건 틀린 발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이로 발음해야 돼. 그렇게 말한 거는 여기 표기에서 자음으로 시작해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잖아요. 그쵸?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인데 그냥 앞에 니은이 넘어온 거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희망은 당연히 희망으로 해야겠죠. 그치? 왜? 이 표기에서 애초에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여기는 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니 이렇게 된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주의하시라고 우리가 형용펜 표시했고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 날 일기예 보시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어떤 발음이 맞는 발음인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올바른 표기. 표기는 사실 학교마다 좀 케바케가 심해요. 어떤 학교는 막 올바른 표기를 막 엄청나게 알려주고, 어떤 학교는 그냥 교과서 있는 것만 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쌤은 약간 교과서 위주에서 조금 더 추가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바라다 바레다가 나와요. 바라다 바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많이 들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야, 난 너가 행복하길 바래라고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다 바래라고 해. 노래 가사를 보면 다 바래라고 해. 근데 여러분, 바래. 이거는 틀린 표기입니다. 왜? 우리는 바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다. 바라다는 어떤 소망한다는 거잖아. 그치? 뭔가 나의 소망을 드러낼 때는 우리가 무조건 다 라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의 바램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의 바람은 너가 행복하길 바래가 아니고 너가 행복하길 바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야. 왜? 소망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바라니까. 근데 바래 또 경우에 따라 맞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 약간 색이 변할 때. 그래 예를 들어 사과가 색이 바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 아니면 그림의 색깔이 바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바래가 맞아. 우리가 바래는 색이 바랄 때, 색이 변할 때
색이 변할 때 바래라고 하고 뭔가 소망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무조건 뭐라 한다? 바라라고 한다는 점. 그다음에 맞히다 맞추다도 조금 어렵거든요. 맞히다의 뜻을 보면 문제의 답이 틀리지 않게 하다. 맞추다를 보면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을 나눠놓고 비교해 살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추다는 일단은 둘 이상이라는 게 조금 포인트예요. 둘 이상. 그리고 우리가 맞히다는 뭐래? 답이 틀리지 않게 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들어보면 자, 나는 여기 밑에 안 써놨죠? 나는 시험 문제를 맞췄다. 맞췄다. 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맞췄다가 맞아요. 맞혀. 왜? 문제의 답을 맞히는 건 맞췄다야. 맞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올바른 답을 고르는 건 맞히다야. 근데 맞추다는 뭐래?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을 나눠놓고 하는 거래.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시험지와 이 정답을 맞췄다야, 맞췄다야. 이거는 맞췄다가 되는 거예요. 왜? 시험지와 정답을 두고 내가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맞췄다가 되는 거예요. 시험지를 그냥 맞췄다 할 때는 맞히다가 맞는 건데 우리가 뭔가 두 개 이상을 비교하고 1번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건 뭐라는 거야? 맞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뭐 관역에 화살을 맞히다 이것도 맞히다예요. 뭔가 약간 적중하는 그런 의미. 맞히다는 약간 적중의 의미가 있어. 적중. 그러니까 내가 뭐 관역에 뭘 맞히거나 아니면 정답을 맞히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맞히다예요. 근데 맞추다는 뭐라고?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 뭐 맞춤 옷을 제작하다. 넌 내 뭔가 이제 비교해서 맞춤 옷을 제작한 거잖아. 그치? 이것도 맞춤이 되는 거고 뭐 그녀와 입을 맞추다. 이것도 나와 그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살포시 만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맞추다. 맞추다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반드시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가르치다 가르치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틀린 사람도 있어요. 자, 가르치다는 그냥 teach, 가르치다는 영어로 뭐라 하죠? 쌤, 쌤이 갑자기 영어로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야, teach,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수하는 걸 우리는 가르치다라고 해요. 근데 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가리키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사태질 할 때. 뭐, 이런 가리키다. 영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보면 교복이 누렇게 바래도 이거는 바래도가 맞죠? 그쵸? 왜 색이 변한 거니까. 근데 우리 우정은 영원하게 바래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라라고요. 근데 문제를 풀고 나서 친구가 답을 맞추어 보니 친구와 답을 이렇게 비교한 거잖아. 맞추어가 맞아. 근데 정답을 이제 적중한 거는 맞히었다가 되겠죠? 맞췄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계바늘 가리키며, 이건 맞죠? 아이들에게 시계 보는 법을 이거는 알려주는 거니까 가르치고, 네, 반드시 앉아가 아니라 반드시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 동생은 이번에도 반드시 끝까지 읽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예문들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우리 표기 자주 나오는 거 두 개만 더 알아두겠다. 대와 돼. 그리고 웬과 웬 이렇게 나와요. 대와 돼는 이거 약간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양의 영역이라 생각해. 뭐 이걸 틀렸다고 해도 교양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 기회에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화 대 구별하는 건 되게 쉬워요. 대화 대 자리에 하와 해를 넣어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되자와 여기 써놨죠? 대자와 되자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하와 해를 넣어보란 거야. 그래서 하자와 해자 중에 이런 뭐가 말이 돼요? 하자가 당연히 말이 되잖아. 그치? 하자가 말이 되면 이 외가 말이 되는 거야. 그래도 되자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돼. 야, 그래도 돼? 라고 할 때, 그래도 그래도 해? 뭐가 말이 돼요? 이건 해가 말이죠. 이때는 뭐가 맞다는 거야? 이 돼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넣어보자? 하해를 넣어봐서 하가 말이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거고, 해가 말이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란 거.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대화들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리지 않으시면 좋겠고, 자, 웬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웬은 그냥 쉬워요. 웬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웬이다.
이게 웬 떡이니? 할 때도 웬이고요. 웬만하면 할 때도 이 웬입니다. 웬즈데이 할 때 웬이에요. 자, 이 웬은 어떨 때만 쓴다고요? 왠지일 때만 우리가 이 웬을 쓰고 나머지는 다 못 쓴다. 웬즈데이 할 때 웬을 쓴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설명할 게 많아서 조금 길게 촬영했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그치? 여러분이 복습을 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